여러분 반갑습니다. 데브스 플랜 시즌2 10에서 12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데브스 플랜 시즌2 마지막 10에서 12화 어제 20일날 업로드가 됐죠. 바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자면요, 볼만한가? 볼만합니다. 욕하면서 볼만합니다. 아쉽게도 결말이 그리 좋지 못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제가 올렸던 후기에서 객관적인 장점, 단점 같은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10에서 12화 개인적인 감상평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화가 딱 시작되면은 이제 이전 화에서 진행됐었던 메인 매치 균형의 망칼라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데요. 7명이 남았는데 원래는 남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최강자라고 인식되는 정영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영규가 마지막 남았던 이제 최현준과 둘이서 연합을 해서 나머지에 대항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최현준이 마음을 좀 바꿔서 정영규를 고립을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대1의 구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정영규가 SSO를 칩니다. SOS를 쳐서 기존에 같이 하던 연합인 규현과 윤소희를 불러서 자기 편으로 다시 만들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5대2 혹은 6대1로 시작됐던 그 연합의 그림이 4대3으로 재편이 되죠. 정영규, 규현, 윤소희가 한 편이 되고 이제 나머지 강지영, 세븐아이, 손은유 그리고 최현준이 한 그룹이 되고, 근데 저는 정형규, 규현, 소희 연합이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 개인의 호불호니까 저는 그쪽이 좀 이미지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정형규는 시종일관 너무 차갑고 오만해 보이거든요. 규현은 약간 어설픈 정의감? 좀 별로였고, 윤소희는 너무 정형규한테 측은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느낌이 좀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규현과 윤소희가 갑자기 정영규 쪽으로 쑥 쓸려 들어가는 게 철저하게 정영규한테 이용당한다는 느낌? 물론 최현준이 중간에 마음을 바꿨다 라는 사유가 있긴 하지만 정영규가 갑자기 좀 약한 모습 보이니까 바로 규현과 윤소희가 달려가서 서포트를 해주죠. 참 이 모습이 약간 좀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4인연합이 카운터를 치죠. 자신들 피스가 반토막이 나는 것을 무릅쓰고 어설픈 정의감을 보여줬던 규현은 바로 탈락이 되고요. 정형규를 감옥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형규가 히든 미션으로 받았던 피스 10개를 받는 보상을 그때 받으면서 감옥동에 가게 되어 있던 운명을 스스로 바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자기가 작전을 짜가지고 살아난 거라고 해서 박수 쳐줄 만한 플레이인데, 분명히 자기는 그런 히든 무기가 있었음에도 규현과 윤소희를 끌어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규현만 탈락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자, 특히 윤소희가 시종일관 너무 정영규를 감싸고 도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화 마지막에서 의심 배팅 게임 전 각자 이제 각오를 한마디씩 밝히거든요. 근데 다 이 게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통과할 것이다, 우승할 것이다 막 이러는데 윤소희만 형규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각오를 밝히는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여기 우승하러 온 거 아닌가? 자기가 우승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누굴 도와주고 싶다, 무슨 자기가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도 아니고 말이죠. 우승자라는 명예와 그 3억 8천이라는 상금, 그런 거를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플레이어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몰아주기도 아니고 약간 좀 보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한 번에 휩쓸려 사라졌던 강지영, 손은유, 세븐아이 이 연합이 전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약자들을 응원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결승이 정영규, 윤소희였는데 사실 이 매치보다는 정영규와 강지영, 손은유, 세븐아이 이쪽 연합, 강손세 연합에서 한 명 올라갔으면 훨씬 더 재미있었겠다. 이 세 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은유가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결승전 매치가 정영규, 윤소희가 아니라 정영규, 손은유였으면 훨씬 더 볼만하지 않았을까. 제가 손은유를 추천한 이유는 그 강인한 정신력의 생명력 때문인데요. 과목 매치가 총 6번 이루어졌는데 이 중 5번을 손은유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5번을 다 통과를 했죠. 첫 번째 과목 매치 하나 빼기에서 7명이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2위를 해서 통과를 하고요. 두 번째 과목 매치 시간 경매에서 6명이 게임을 했는데 공동 3위. 세 번째 과목 매치 저격 홀덤에서는 5명이 게임해서 2위를 역시 하고요. 네 번째 과목 매치 트리플 다이스도 역시 2위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과목 매치 벽 바둑에서는 1위로 통과를 하죠. 그 정신력과 실력을 함께 갖춘 플레이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최현주는 정말 누구보다 간절하게 임한 그 자세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악이었다. 추악하게 게임하다가 힘없이 탈락했다. 자세한 거는 마지막 플레이어 평에서 최현준에 관한 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10에서 12화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메인 매치는 딱 한 번인데 그게 의심 배팅입니다. 자, 의심 배팅이 어땠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악, 정말 재미가 없는 메인 매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괜찮아요. 제가 평소에 블러프라고 하는 재미있게 하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1993년에 독일에서 올해의 보드게임 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보드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모태를 두고 만든 것 같아요. 의심 배팅이. 블러프는 주사위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카드로 한다는 게 좀 다르죠. 각자가 가진 카드를 예상해서 그거를 이제 배팅을 하는 건데 이거 원래 개인전을 해야 재미있거든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서로 그 수를 던지고 그 수를 의심하거나 인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것까지 다 연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연합하라고 아예 게임에서 판을 깔아주더라고요. 연합해가지고 서로 논의한 다음에 다시 결정해라. 어이가 없었는데 이런 것까지 연합이 되니까 아무런 변수가 없어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5명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2명이 게임하는 그런 느낌? 재미가 없죠. 게다가 이 게임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리 운도 참 없지. 몇 번씩 자리를 바꾸는데 정영규와 윤소희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기.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난 인정해 줄게. 너 이렇게 할 거야? 나 의심할 테니까 나한테 피스 줘. 이게 무슨 전혀 긴장감도 없고, 이 게임을 통해서 손은유와 세븐아이가 손도 못 써보고 탈락했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막판 뒤집기 이런 거 없이 그냥 피스 순대로 그냥 결정됐고요. 그나마 세븐아이가 마지막에 용을 써가지고 변수를 하나 만들죠. 정영규가 우승한 꼴은 난 못 보겠다 해서 윤소희를 올리는데 거기서도 윤소희가 나는 우승하는 거 부담스럽다라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것도 보는데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냥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심 배팅 정말 최악. 이거는 제작진이 게임을 정말 잘못 설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게임이 그렇게 되면 좀 자리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바로 배팅해가지고 서로 논의할 수 없게라도 하든가. 근데 이거는 바로 따닥따닥 붙여놓고 서로 논의할 시간 따로 주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이따위가 무슨 게임인지 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좀 더 친절했어야 돼요. 사실 처음 보는 시청자들은 최현준이 노란색 9에 배팅했는데 지금 카드를 다 까서 노란색이 8장 나오면 혹은 10장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좀 더 친절하게 만약에 9장 이하면 누가 이긴다, 9장을 초과하면 누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메인 매치가 복잡하고 친절하지 않아서 많이 재미가 반감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연출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11화 마지막 과목 매치 수식 피라미드가 열리는데요. 저는 사실 정영규, 최현준의 결승을 예측했는데 결승 바로 전에서 이렇게 둘이 붙게 되죠. 그냥 이 수식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두뇌 게임대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수식과 숫자를 주고 조합해가지고 특정 숫자를 맞추는 건데요. 그냥 무난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냥 이 게임 자체는 무난했지만 너무 무난했다고 해야 할까요? 별다른 추가 설정 없이 그대로 가니까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스코어가 벌어지니까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어요. 배팅 게임들처럼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넣었으면 좀 더 흥미진진하지 않았을까. 그냥 감옥 매치는 모르겠지만 결승으로 가는 길이니까 말이죠. 결승전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결승전에서 노트하고 펜을 바로 지급하더라고요. 원래 결승전이면 그냥 순수 두뇌 게임이 돼야 되는데 적으면서 막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게임, 카드의 배열을 예측하는 세 번째 게임은 당연히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게임 그냥 배팅하는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은 숫자 배팅하는 게임인데 뭐 그것까지 노트하고 펜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윤소희가 첫 번째 게임에서 시종일관 앞서가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어이없이 당해서 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윤소희가 뱉어냈던 말이 있으니까 현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계속 했으니까 저는 혹시 저거 일부러 져준 거 아니야? 저렇게 어이없이 진다고. 저 실수했어요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 마저 의심이 들더라고요. 시청자가 플레이어의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 플레이어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설마 윤소희가 일부러 져줬을 리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쭉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왔으니까요. 근데 결승전 자체는 게임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 게임 다 결승전에 적당히 어울릴 정도의 괜찮은 게임이었다. 다만 그 결승을 했던 플레이어가 정영규, 윤소희,
같은 집안 안에서 크게 긴장감도 없고 승부욕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대치 대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쉬웠느냐? 연합 좀 적당히 하자, 이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연합 좀 적당히 맺는 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의심 배팅 같은 참사가 나는 거죠. 아니 뭐 데블스 플랜이라는데 그 데블이 악마잖아요. 악마가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악마인가 봐요. 서로 친하고 친목하면서 같은 연합해서 연합의 힘으로 이긴다? 아니 그럼 뭐 청백 가합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운동에서 청팀 백팀 하듯이 팀을 나눠서 하든지, 아예 게임마다 이해관계에 맞춰서 연합이 다시 생기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크게 그것도 아니고 처음에 맺어졌던 연합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팀전처럼 긴장감도 떨어지고 참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작진이 이거를 너무 연합 위주로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참사가 나게 방치를 한 거죠. 뭐 의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탈락자 선정을 위한 과정, 생활동, 감옥동, 이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니어스의 그 탈락자 선정 방식, 게임을 한다, 한 명은 우승하고 꼴등을 한 사람은 데스매치로 간다. 다만 꼴등한 사람이 우승자 외에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지목해서 데스매치를 같이 끌고 간다. 이게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에는 꼴등을 누군가 해도 그 꼴등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꼴등이 자기를 끌고 데스매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막 생각하는 것도 굉장한 재미 요소였는데, 아니 감옥 매치는 그냥 피스 적은 사람들 감옥 보내고 그 감옥 매치 안에서도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개인 플레이는 정말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세돌, 저스틴 민 같은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니 감옥 매치에서도 연합을 맺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메인 매치가 연합으로 뭉개졌으면 감옥 매치라도 개인전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지니어스 시즌2에서 프로게이머로 유명한 임요한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임요한은 사실 메인 매치에서는 거의 젬병이었거든요. 메인 매치에선 매번 거의 꼴등을 하고 그런 하위권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결승까지 갔어요. 어떻게? 매번 데스매치에서 개인전 능력을 살려서 다 깨부쉈거든요. 그러고 결승까지 갔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인전 능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감옥 매치 가서 연합들한테 또 당해서 탈락되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왕따 혹은 다구리를 생각나게 하는, 여기는 메인 매치도 그렇고 감옥 매치도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래서 보면서 욕할 수밖에 없다. 게임의 설계와 운영의 묘가 대단히 부족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데블스 플랜 시즌 1을 안 봐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데 대충 평을 보니까 뭐 1도 그 연합 같은 걸로 막 이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둘 다 완주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비교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도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데블스 플랜 2 플레이어 감상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